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심리 관련된 내용 중에 가족 치료, 가족 상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족 생활 주기라고 해서 카터와 맥 골드릭이 이제 정리한 내용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카터와 맥골드릭은 그 3세대 이상 가족에 대해서 이제 6단계로 그 가족 생활 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단계마다 이 각 단계가 이제 전환할 때 필요한 정서적인 과제와 그리고 가족이 이제 더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과업 그리고 가족 체계 안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 생활 주기 그 시기마다 정리를 해 놨거든요. 한 번쯤 현재 자신의 그 상황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런 가족 생활의 어떤 주기에 맞게 무엇을 고민해 보고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났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6단계는 이렇게 결혼 전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적응기,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어린 자녀일 때 자녀 아동기, 그 다음에 자녀가 조금 큰 자녀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자녀가 성인이 돼서 독립할 시기인 자녀 독립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6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또 그 관점으로 해서 가족 생활 주기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건 카터와 맥골드릭 방식입니다. 자, 우선 결혼 전기에 정서적인 과제는 무엇이며 가족 체계 안에서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과업으로서 잘 집중해 볼지 정리를 해보면, 자, 결혼 전기는 이제 자신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스스로 이제 책임지는 것을 수용하는 단계이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제 관계가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정서적인 과제가 이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가족 체계 안에서의 변화는요, 이제 원가족 관계에서 이제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원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 이 가족 처음 구성원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 원가족에서 내가 이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밀한 이성 관계가 발달합니다. 이제 결혼할 즈음에는 이제 이성 친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성 친구와 이제 친밀해지면서 결혼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과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 전기에서 이제 결혼 적응기로 넘어가게 되면 정서적 과제는 이제 새로운 체계를 수임해야 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새로운 체계라고 한다면 이제 부부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포함해서 이제 가족의 개념이 확대가 됩니다. 이제 배우자도 이제 내 가족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친구 관계가 재정비가 되는 그런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결혼 적응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관계 참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이제 결혼 전 그리고 결혼 적응 이제 마지막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생기게 되죠. 자녀가 생기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가족 성원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입니다. 젊어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자녀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아이가 임신이 되고 그래서 또 떡하니 출산이 되고 이러면서 가족 간의 정말 그 다양한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인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자녀가 생길 것이고 그 자녀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한번 공부해보고 예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면 부부 체계 안에 이제 자녀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부만 있었던 가족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이제 역할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제 싱글로 혼자 살던 사람이 이제 부부가 돼서 부부로서 살다가도 자녀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죠. 바로 이제 이 부모 역할 때문입니다. 양육도 책임져야 되고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가사 일도 공동으로 잘 나누어서 이제 자신의 역할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내가 되고요.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의 역할도 형성이 되고요. 가족이 이제 더 확대가 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 지금 자녀 아동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제 딸이 이제 5살이니까요. 제가 이제 그 저희 처가 쪽 그리고 저희 친가 쪽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저희 딸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역할 그리고 같이 이제 가족으로서 서로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에 굉장히 저도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좀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자녀가 조금 커서 청소년이 되면 이때의 정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허약해질 수 있는 연세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가족 경계에 대해서 이제 융통성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체계 구체적인 변화는 이제 청소년인 자녀가 이제 가족 체계 안에서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부모 자녀 관계에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동기까지는 부모가 온전하게 케어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청소년기가 돼서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고를 갖고 이제 어른으로서 독립하기 위한 그런 단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중년기의 부부가 됨으로 인해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제 초점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진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50대 정도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 중년의 부부 관계를 어떤 식으로 또 잘 진로를 만들어 갈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더불어서 이제 우리 조부모, 부모님 세대가 이제 노인 세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준비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녀가 이제 독립할 시기가 옵니다. 5번째 자녀 독립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가족 성원의 수가 증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자녀가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또 자녀가 떠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또 조부모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나이 드신 연로한 부모를 모셔야 되는. 자, 이제 부부 체계가 2인군 관계로 재조정이 됩니다. 이제 보통은 3인군이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렇게 3인군 체계에서 이제 자녀가 독립하는 것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부부의 시간이 다시 또 많아지는 그런 관계가 재조정이 되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제 성인 대 성인으로서 자녀를 대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제 사돈도 생기고 며느리, 사위, 뭐 손자녀를 포함해서 관계가 아주 재정비가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부모 그리고 또는 조부모가 무기력해지고 또 죽음을 대처하는 그런 변화의 시기를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제 여러 준비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기가 되면요 정서적 과제로서는 이제 역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자, 노년기. 신체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직면해야 되고요. 부부의 기능과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우리가 바쁠수록 부부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고 저도 실제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젊어서 대화가 안 되면 나이 들어서 갑자기 대화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자녀하고의 대화도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도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령 한 10년 정도 아이가 커가는 동안에 관심을 갖지 않던 아빠가 갑자기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됐다고 해서 이 얘기 좀 해보자라고 접근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아빠 역할을 하는 거지? 하고 이제 훅 들어오는 그런 정서적인 충격을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어떤 일과 삶, 취미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이 들어서 당신 요즘 뭐해 하면서 취미생활에 간섭을 하고 또 일거수일투족을 갑자기 관심 갖는 것은 그런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대가 충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녀들이 중심이 되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잘 성장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간섭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활용되도록 여지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꼰대가 아닌 정말 지혜로운 어른,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형제, 친구 이런 다양한 이제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또한 자신의 죽음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정말 충실하게 살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죽는다는 것, 결국은 언제 죽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잘 살아가는 것만이 결국 웰다잉은 웰빙과 같은 개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가족 생활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 카터와 맥골드릭이 정리한 가족 생활 주기 6단계를 정서적인 과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발달을 위해서 가족 체계의 변화와 과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보고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